지금은 이제 짝령을 하기 위해서 시범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얼굴에 뱉던 품사란 파트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것만 활용해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임자리께 있으면 할까요? 무법을 투입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무법 투입 뭐였습니까? 동사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자, find dream입니다. 동사인게죠? and live it입니까? 동사 두 개네. 자, 따라서 두 개의 문장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이제 두 개의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한 개의 딱불사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live 앞에 보니까 and 나타났죠? and 앞에 콤마 없다는 것은 find하고 live 동사의 주어가 똑같다는 거네요. 자, 무법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달아봐야 될 텐데, 자, 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런데 봐요. 우리가, 자, 폼세라 파트 수행하면서 동사의 뜻 앞에다가 을과를 붙여서 말되면 타동사고, 그렇지 못하면 자동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자의 수행을 리본요, 원칙은 자동사지 않습니까? 하지만, 임자의 수행을 리본 뜻이 뭐예요? 그죠? 살다 뜻이 아닙니다. 바로 뒤에 보세요. 목적을 쓸 수 있는 품사인 대명사 it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뜻을 리본 바로 뭐냐? 타동사로 작가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타의 결정마저도 이제 보세요. 원칙적인 구문을 쓸 뿐이지 실제 문장 속에는 다 다르다는 사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립이 타동사를 뜬 뜻이 뭐냐? 얘는요. 실현시키다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즉 얘는요. realize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꿈을 발견해서 꿈을 실현시키세요 합니까? 그럼 작가가 앞으로 어떻게 적었습니까? 이게 바로 제목이기 때문에 이 제목에 합당하는 게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였습니까? 독해 지문 속에 등장하는 모든 문장들은 똑같은 생각을 표현한다랬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목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작가는 꿈을 발견해서 이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걸 하면서 밑에 문장 봐야 된단 말입니다. 자, 천천히 보세요. Hello everyone 합니까? 그냥 단단히 인사만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입니다. 자, 뒤에부터 이제 우리가 배웠던 폼사란 투입하면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무법 투입해 볼게요. 자, 무법 투입 바로 동사를 찾는 거였습니다. My name is David Parker. 동사계는 and I'm a photographer. 동사 두 개죠. 따라서 두 개의 문장을 연결시키는 한 개의 부사합니다. 자, 동사 앞에 주어 앞에 그죠? 딱불사 and 나타났죠? 무법 끝. 자, 뭔가는 있다 없다? 그죠? 포탈을 보면요. 사진사가 말하죠, 여러분요. 그죠? 자, 해볼게요. 나의 이름은 데이비 파크이고, 그리고 나는 누굽니까? 그죠? 사진사입니다. 입니까? 그럼 작가는 뭐를 뭘 쓰겠습니까? 제목에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사진사란 꿈을 발견해서 이 사진의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쓰겠다. 그 말이다 보니까요. 자, 그런 걸 하면서 뭡니까? 밑에 문장 봐야 되겠죠? 자, today I'm going to tell 동사인게죠? You how I found 동사 두 개네. My dream and realize 합니까? 동사 몇 개? 세 개네요. 따라서 세 개의 문장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세 개의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두 개의 답부사 불러야겠네요. 항상 제일 뒤부터 realize 앞에 보니까 and 나타났죠. 자, and 앞에 콤마 있다, 콤마 없다? 콤마가 없잖아요. 그 말은 뭐였습니까? 앞에 found하고 realize 동사의 주가 똑같습니다. 됐죠? 자, 한 개 더 봐야 되겠네요. 자, 동사 앞에 주어 앞에 부사 할아버지의 피 가르고 있는 딱불사 how 나타났죠? 자, how 줄 묻고 주어주면요 어디까지? 그죠? 끝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종속절 주들인데 how는 부사 할아버지의 피 가르고 있으니까 바로 뒤에 물건을 정리해야 됩니까? 예, 잘했습니다. 완전 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 how절에 줄에 대한 기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봐요. 영어에서 모든 말의 중심을 있다 그랬습니까? 앞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항상 앞을 보는 태도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자, 앞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봐요. 정동사 1번 주자한테 밭에 넘겨받은, 그죠? 준동사의 어간사. 텔이 보지 않습니까? 이 텔 속에서 하우적을 봐줘야지만 우리가 임장의 의미를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텔은 말하던데 봐요. 자, 영어에서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요. 말하다가 오해를 많아요. 우리가 언제 봅니까? 중2 때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됐죠? 그럼 봐요. 자, 첫 번째 말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뭐가 있습니까? 그죠? say가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텔이 있죠, 여러분요. 또 뭐가 있습니까? 토크도 있다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스픽도 있지 않습니까? 자,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는요, 이 say와 tell, talk, speak 구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 봐요. 우리는 지금 배운 것은 뭐였습니까? 법이라고 법. 다만 이게 언어법이기 때문에 문법을 말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영민들의 바로 관습법 태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해석을 판단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 읽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중2 때부터 나오고요. 그죠? 각 중심이 정말 잘 나오는 문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이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다.
있다 그랬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요, 세이버테를요, 원칙적으로 타동사를 쓴다고요. 자, 이거 말해서 봐요. 토크와 스픽은요, 원칙적으로 자동사를 쓴답니다. 그러면 세이버텔이 쓰느냐? 미국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한 개의 목줄을 가지는 3형식의 타동사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텔은 2개의 목줄을 가지는 4형식의 말어도 쓰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인 사항을 암기해야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해석을 통해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단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이면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 하면서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요 하우즈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주어표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자, 동사 한 개, 동사 하나, 동사 둘, 동사 셋. 자, realize 앞에 and 앞에 콤마 없다는 것은 found하고 realize 동사의 조가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죠? found 앞에 조 앞에 부사 할아버지의 피가로 딱 벌써 how 나타났죠? how를 끝까지. 자, 영어에서 모든 말의 중심은 앞에 있는데 준동사인 부정사는 필요동사는 아니지만 문법과 문장하기에 정말 중요한 어감사 텔 나타났죠? 자, 텔은 방금 배웠지 않습니까? 뭐였습니까? 그죠? 얘는 2개의 목적을 가지는 상식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you, 그 다음에 how가 뭐가 되는 겁니까? 직접 목적을 쓰고 있는 명사들이 되겠네. 자, 근데 우리가 폼사란 파트에서 의문사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는 종속답 부서가 유지하는 명사절 뭐라 불렀습니까? 그죠? 간접 평서문이라 배웠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간접 의문을 쓰지 않고 간접 평서문을 했습니까? 평서문을 쓰는 것이니까요. 그죠? 이런 것들을 봐요. 문자 읽기 중요하기 때문에 4개의 중요한 문법적인 사항이 형성된다고 제가 폼사를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계속 폼사를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법 끝. 자, 그러면서요, 이제, 단어 투하면서 이제 문장 해석도 한번 해볼까요? 자, 해야 될 텐데 잘 봐요. 지금 보니까, be going to를 쓰고 있는데요. 저도 제가 뭡니까? 이제 어릴 적에 공부할 적에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죠? 어떤 때는 바로 뒤에 동사가 따라 붙고요. 어떤 때는 동사 바로 피우 바로 뒤에 ing가 붙는 거예요. 또 그때마다 뭡니까?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도대체 뭘까? 정말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자, 어디에 주목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영어를 배웠던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적 특징 1번이 뭐였습니까? 하나의 단어가 문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폼사를 쓰고요. 또 폼사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가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때 바로 뒤에 원형동사가 붙는다면요. 이때 to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죠? 부정사에 바로 어미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ing가 따라 붙는다면요. 이때 to는 뭐겠습니까? 그죠? 바로 전사의 to가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사실을 우리가 뭡니까? 깨닫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의식적인 뭡니까? 학습한 사실을 잘 알기 바랍니다.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즉 짐승이기 때문에 직관을 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가치 있는 직관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 직관, 즉 논리가 필요한 사실을 항상 매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얘가 부정사일 때는요. 자, 부정사할 예정이다 번역합니다. 하지만 얘가 보세요. 만약 자, 전사의 to 있다면요. 어디에 가고 있다라고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간단한 사실마저도 힘들죠. 생각보다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번역해 볼까요? 자, 너무 길다 판단 되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면요? 우린 주절 따로 번역하고 종주 따로 번역해서 합치면 되겠죠. 그러면요. 해볼까요? 자, 나는 당신에게 how 이하를 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막가르면요. 요 how를 그저 우리가 이제 번역해주면 되겠죠. 내가 어떻게 나의 꿈을 발견해서 생각보다 노란색 별로 안 나오네요. 그럼 다른 걸 한번 해볼까 그러면요. 자, 다르게 해볼게요. 초록색 해볼까요? 내가 이것도 별로네. 그러면요. 자, 그러면 보라색 해볼까요? 자, 내가 어떻게 나의 꿈을 발견해서 그 꿈을 실현시키는가를 말해줄 예정입니다. 입니까? 그죠? 이 사람이 이걸 말하겠다는 겁니까? 이 사람의 지금이 사진사가 되는데요. 사진사가 어떻게 되겠다는 꿈을 발견해서 이 사진에 되는 꿈을 실현시키는지 설명하겠다 그 말이네요. 그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목 속에서 항상 보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딱 접근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집중합니다.
자, 천천히 보세요. 이제 입넓게해서 그죠? 또 문법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워버릴게요. 집어넣으니까. 자, 볼까요? I hope입니다. 동사 하나죠. 자, my story can inspire 합니까? 동사 두 개죠. 따라서 두 개의 문장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이제 두 개의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한 개의 탁부사가 필요하겠죠. 자, 동사 앞에 my story, 주어 앞에 요 자리 합니까? 자, 왜 이렇게 되느냐? my는 뭐였습니까? 소유격이었습니다. 소유격은 뭐였습니까? 한동사였잖아요. 따라서 한동사의 명사는 같은 단어 본다 그랬으니까 요 자리가 뭔데요? 뭔지 모르겠지만 종속탁부사 빠진 자리네. 종속절 끝까지. 2단계 끝. 자, 그럼 3단계 종속절 속에 문장의 성격 복과해 보면 할까요? 자, 우리가 3단계 보는 목적은요, 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주들에 대한 품사의 기능을 작용할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과정을 단순화시킬수록 속도가 따라붙겠죠? 그런데 봐요. 영어에서 모든 말의 중심은 앞에 있다면서요. 앞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hope 나타났죠? 자, hope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그죠? 무엇을 희망하다, 을과를 붙여서 말되는 타동사입니까?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 구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my story는 뭐겠습니까? 타동사 hope의 목적이 나타났네. 목적이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뭐였습니까? 명사라면서요. 따라서 무슨 절? 명사절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사용된 답부사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면실구 수준 접사 대시 사용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죠? 몇 대시 문장이에요? 동사 앞에 주어, 타동사 바로 뒤에 목주어 30밖에 안 되죠? 자, 부법 끝. 자, 이제 뭔 달아있다 왔다? 볼까요? inspire 봐야 될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세요. 문제 읽기 중요하니까, 이제 다른 문제를 시험 같은 거 잘 물어본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 자극하다 또는요, 촉진시키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뭐, 같은 말은 보세요. arouse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더 많이 적어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많이 적으면 힘들겠죠? 자, 이제 번역해 볼까요? 자, 나는 that 이하를 희망합니다. 길 때는요. 이제 아까 이제 종종을 따르면 되겠죠. 그러면요. 자, 나의 이야기가 자, 여러분을 자극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뭡니까? 이제 문장을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일이 목표의식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가 왜 그래마하고 보컬을 배워야 되느냐? 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처럼 독해의 지문속에 나오는 한 개의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뭡니까? 번역하기엔 도구로서만 그 범위 내에서만 문법교육과 단어교육 의무를 하는 거지. 더 이상 뭡니까? 우리 힘들게 만들었던 그 두꺼운 문법책이나 그 두꺼운 뭡니까? 복화책은 더 이상 쓸모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요? 앞으로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께 즐겁게, 그죠? 영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강의 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강의는 쉬운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평소를 비롯한 모든 강의들을 연속적으로 드릴 테니까, 그죠? 매일 뭡니까? 여러분께서 찾아가지고 반복과 숙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는 절대로 머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뭐라고요? 그죠? 반복을 통한 숙달이기 때문에 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란 얘기입니까? 그죠? 체력이 중요한 거지. 머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편에 또 만나겠습니다.